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 전해드리는 MBC 930 뉴스입니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측에 전달된 협박성 이메일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쿠팡 서버의 취약한 인증 시스템을 지목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첫 소식 남효정 기자입니다. 약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경찰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인물의 쿠팡 협박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쿠팡이 받은 이메일에는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메일을 보낸 인물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이와 같은 사람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에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에서 서버 기록 등을 이미 제출받은 경찰은 정보 유출 경로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의 서버 인증 시스템이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서버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는지 다른 공격 방식이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쿠팡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가동하며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쿠팡 측은 대규모 유출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 앞서 쿠팡은 계정 4,500여 개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조사를 통해 피해 계정 수는 고객 대부분인 3,370만 개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열린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12.3 비상계엄이 이틀 뒤면 1년을 맞습니다. 저희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 24%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조사 방식은 달랐지만 12.3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MBC가 조사했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의견이 비슷했던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내란죄로 판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역시 70%에 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된다는 의견은 40%, 내란 방조 수준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나 10명 중 7명가량은 내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답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봤습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60%가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편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입니다.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피고인 측의 억지 주장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귀현 재판부. 응답자의 63%가 지귀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 이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한 적절한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는 응답은 37%였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70%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인 응답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계엄 이후 심해진 중국 혐오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극단적 주장이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 일리 있는 주장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3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5주 연속 급증했습니다. 특히 학령기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미취학 아동도 증가세가 두드러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강원도는 인플루엔자 확산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만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조속히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4일까지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강원도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 증가한 8조 3,731억 원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은 일자리 창출 2,323억 원, 도로 하천 정비 2,961억 원, 필수 의료 서비스 2,436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인정 사유는 코로나19 기간의 매출 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자 전환 등이며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영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피해가 인정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창고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도내 물류창고 162개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연면적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대형 물류창고 4곳은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안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항목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전기가스 위험물 설비 사용 실태, 가연성 위험 요소 등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 리딩방 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인출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출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출책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조직과 공모해 유령법인 명의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춘천시가 하수 처리장 시설 용량 초과와 고농도 반류수 등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13억 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반류수 처리 설비를 새로 설치해 수처리 계통으로 유입되는 고농도 반류수 부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방류수 수질 향상과 매년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15% 할인율이 적용돼 주민들의 연말 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연말 소비 수요 증가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 층 완화되며 3대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급등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7.46포인트 상승한 3,934.05포인트로 코스닥은 19.23포인트 상승한 931.9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오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하락세로 자동차주와 조선주, 방산주가 특히 대체로 큰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HMM은 원가 경쟁력이 확인됐다는 증권가 분석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보안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12월의 시작부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3.7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당장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남부를 중심으로는 아직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면서 오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8도, 대전 11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서해안 지방에서 차츰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첫날의 930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